같은 얘기도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 저는 김종원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빅테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쪽에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한 게 구글에 전화를 해서 이 가자 지구 쪽 구글 지도 서비스를 끊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탱크니 장갑차니 막 병력이 이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도로가 막히겠죠. 근데 구글 지도엔 이게 다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기습에 당할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구글 지도를 끊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한 겁니다. 구글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 가자 지구 쪽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의 이 실제 전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이 된 셈인 거죠. 갈게요.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촬영을 좀 추가로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가자 지구,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가자 지구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지금까지 가자 지구의 인터넷이 이제 지하에 있는 광 케이블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끊었거든요. 그래서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이 스타링크로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하마스 측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사용해서 테러에 사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X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뭐 머스크도 살짝 놀랐는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 구호기구, 구호단체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세계 내비게이션 시장의 80%를 구글 맵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90%의 나라가 구글과 애플의 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일단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이는 빅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정확한 교통 정보를 볼 수 있죠. 구글 어스는 우리나라에서 앱으로 아직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웹상에서는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구글 어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얍! 자, 잠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스튜디오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구글 어스 지도입니다. 이 3D로 구형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다라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 굉장히 고화질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평양, 그 평양에서도 이 뭐 김일성과 김정일의 묘가 있는 금수산 태양궁 역시도 이렇게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확대를 하면 몇 명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서한 지구와 이스라엘의 경계 부분인데, 이 경계 장벽을 넘어서자마자 이스라엘 지역부터는 뿌옇게 해상도가 낮은 사진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 전체를 저해상도 사진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게 이런 배려를 해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곳입니다. 하나, 둘, 셋, 얍! 본인들 미국과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거는 바로 카일 빈거만 법이라는 법에 의거해서입니다. 1997년에 통과된 이 카일 빈거만 법에 의해서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들은 전 세계 지도를 사진으로 찍을 때 이스라엘만큼은 줌인을 해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해상도만 제공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1997년에 카일 빈거만 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로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 고해상도 위성 지도 사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등이 계속 위성을 쏴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020년에 무용지물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법이 폐기가 됩니다. 이 법이 폐기가 된 이후에 애플 지도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스라엘 대부분 위성 사진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구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일부 지역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도 구글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업데이트를 안 하냐? 이때 구글이 한 말은, 고해상도 사진이 들어와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여러 지역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는 가리지 않았던 곳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 공항인 벤 구리온 공항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보였었는데 갑자기 2022년도 작년이죠. 다시 저해상도 사진으로 교체를 합니다. 구글이 아직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추측은 1년 전에 이 구글이 이스라엘과 이 대형 클라우드 사업 계약을 하면서 12억 달러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아마 이렇게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요구를 구글이 좀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팔레스타인이 구글에 이런 요청을 했다면 구글이 들어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이 이스라엘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전방에 부대도 굉장히 많고 이 민감 시설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이 위성 지도를 보호를 해주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을까를 보면 이거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실 이렇게 지도에 아예 명칭도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가 몇 대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 보안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관공서 개념도 있는데 군부대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구글 어스에서는 이 민감한 군부대의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활주로도 다 보이고요. 대기 중인 전투기, 어떤 기종의 전투기 몇 대가 서 있는지 다 보이고 기름 탱크도 보이고 미 공군과 함께 쓰고 있는 제가 나온 부대인데 이걸 우리나라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굉장히 크게 논의가 됐던 적이 있고 구글 측에 우리 민감시설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국방부에서도 했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이 가장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려준 거는 이거는 미국의 정책 때문인 면이 강합니다. 모든 서비스건 군사작전이건 전부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줬을 텐데 이스라엘이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 다른 나라가 했으면 들어줄 건가? 저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혈맹이지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땐 IM 서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쓰지 않습니까? 사실 핸드폰을 개통해서 계정을 만들면 자동으로 내 클라우드가 생기고 내 최소한의 정보들은 계속 올라가요. 이걸 수집하고 있는 기업은 결국 핸드폰 운영 체제로 봤을 때 안드로이드와 애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데이터가 모이는 정말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이 클라우드의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을 해줄 수 있는 AI,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회사 구글과 애플, 그리고 이 구글과 애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 이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직접 막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미국의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사실 군사력, 무기 체제를 뛰어넘어서 정보전 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 방공 시스템이 뚫렸잖아요. 그 뚫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공 시스템, 공격 시스템이 다 지금은 IT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런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IT 기술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어떤 편을 들지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 주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GPS 위성을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 GPS 위성을 쏴서 유지를 하려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워낙에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상업용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수단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발사체가 없어서 쏘기 어려운 이런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설사 쏜다 해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 위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각국은 왜 이렇게 비싼 돈이 드는 GPS 위성을 쏘는가? 바로 정보 주권 때문이에요. GPS 위성의 가장 선두주자가 미국이었고 이거를 민간 기업들에 그냥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미국 걸 썼고 우리도 미국 걸 썼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GPS 위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GPS 정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민간용 GPS 위성과 군사용 GPS 위성의 차이점은 오차입니다. 오차. 우리가 고가도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한국의 T맵이나 카카오맵 같은 경우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한동안 달리기 전에는 바로 잡아내질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미국과 대척점에 서면서 당연히 GPS 위성을 쐈고 유럽도 미국과 우방이지만 역시 이 정보 독립을 위해서 GPS 위성을 쐈고요. 미국과 합동작전 수행을 하는 게 우리의 군사작전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위성을 같이 쓰고 있는 판에 굳이 우리 걸 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등장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국제관계, 외교, 군사, 보안 이런 거를 그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사업으로 보는 그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대통령을 할 때. 트럼프가 집권에서 물러나서 4년 동안 쉬는 사이에 전쟁이 2개나 벌어졌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고 있단 말이죠. 주한미군의 부담비를 한국이 더 부담을 해라라고 하면서 여기에 GPS 위성 사용료를 집어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대비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특혜를 해주는 나라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행동을 머스크가 지금 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은 지금 머스크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 비슷한 일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도 한번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Congress needs to investigate how it is that one billionaire is off making public policy and foreign policy for the entire world. What's in those contracts that permits him to have this kind of power? 구글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지도 서비스를 끄는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하마스 측이 오히려 좀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반박하는 이런 결정을 지금 머스크는 내놓으면서 약간 기업들이 각자 좀 이 색채가 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약간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사이버펑크 207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77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힘이 국가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기업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어떤 미래의 세계관을 그린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SF 게임에 나오는 국가를 뛰어넘는 기업이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선 저는 머스크의 스타링크 같은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